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새벽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냥 코 잤어요. 코 자가지고 늦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늦게 뉴스 올려드리는 점 굉장히 죄송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11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월요일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왔는데 어쨌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11 사망자 수는 640명 나왔습니다. 최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1000명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11 감염자 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11 감염자 수는 5만 명 아래인 4만 5천 명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05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55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 접종하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생산하는 게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대상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저도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략 한 5월 달쯤부터 일반인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한 5월 달쯤에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아직은 일반인들은 맞지는 못해요.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새치기를 해가지고 접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치기 하는 거 조금 비겁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들기는 들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새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접종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날 접종하지 못한 그 남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백신 접종하는 거, 그 백신이 남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맞을 수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막 좀 서류 좀 조작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미국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을 생산을 전 세계를 봤을 때 전 세계량의 27% 정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0% 수출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0%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은 아직 하지 말고 우선 자국민들, 미국인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 사람들 아직 다 집단 면역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더 많이 맞춰가지고 집단 면역을 이루고 난 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을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뉴스에서는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것은 이제 맞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4차 대유행이죠.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계속 잘 하셔야 해요. 백신을 맞으셨다 하더라도 이 마스크는 계속 잘 쓰고 다니셔야 하고요.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텐싱하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백신 잘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LA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 효과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심스러운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잘 맞으셔야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방역 조치도 계속 잘 하셔야 합니다. 요것은 어쨌든 간에 이 LA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이 전체적인 이 캘리포니아를 봤을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계속 박차를 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접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뉴스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요것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이제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대략 나와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효과가 79%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에 관한 것도 이제 혈전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혈전에 관한 그런 정확한 증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노년층에 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도 뭐 어느 정도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면서 아마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미국에서 다음 달에 4월 달쯤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는데, 그런데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파우치 국장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어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최신 결과는 아니다. 아마도 좀 된 정보들을 가지고 내놓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요 결과는 아마도 이제 이틀 안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파우치 국장이 이제 최신 정보로 분석하고 이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 이틀 뒤에 아마도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팍스 뉴스사의 이제 비즈니스 시니어 에디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 굉장히 아팠다가 이제 월요일 날 발표를 했다고 해요. 어저께 팍스사의 시니어 에디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팍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프로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뉴스사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스사에서도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더 소홀히 관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거 접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캐나다의 보건 당국이 지금 캐나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캐나다의 3차 대유행 코로나 바이러스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잘 하시면서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독일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감염자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지금 뉴스들에서 전 세계를 뉴스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뭐 캐나다나 유럽 쪽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빨리 퍼진다고 하면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잘하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미국에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에 대한 뉴스는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1위예요. 1위. 미국을 제치고 지금은 브라질이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전 세계 사망자 수의 25%나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거기에 4분의 1이나 브라질에서 사망자 수가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브라질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의 뉴스였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가장 커다란 뉴스는 바로 요 뉴스였습니다. 바로 요 뉴스. 어제 콜로라도에 있는 어느 한 상점 마켓에서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남성이 AR-15 있잖아요. 그 소총 있죠. 그 따발총, M4 AR-15 그거를 들고 킹이라는 마켓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 거기에 조준을 해가지고 총을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근처에 있던 이제 경찰관 한 분이 바로 총을 들고 들어갔는데 요 범인이 난사한 총 때문에 요 경찰관도 사망을 하고 플러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9명까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어제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10명이나 사망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 용의자는 바로 그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고요. 이름은 아마드 알리사라고 합니다. 아마드 알리사 역시 중동계 사람인 것 같고요. 요 중동계 아랍 계통 네, 요런 사람들이 굉장히 테러를 많이 일으키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요런 거의 테러급에 가까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나저나 요 사건을 바로 먼저 듣고 현장에 도착한 이 경찰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경찰관 분은 51세라고 하고요. 경찰관 된 지는 1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보다 이 사망한 이 순직하신 경찰관 분이 자녀가 7분이나 있으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7분이나 있으셨는데 이렇게 순직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애도를 표하면서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총기 난사 사건이 저번 주에 아틀란타에서도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8명이나 죽었는데 벌써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콜로라도에서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10명이나 사망한 걸 보니까 정말 총기 때문에 관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요거 총기 관한 규제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총기에 관한 이런 사건이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텍사스에서는 어느 한 흑인 남성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웃에 변기가 막혔다고 해요. 변기가 막혀서 뭐 물이 떨어졌는지 해가지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 변기 왜 막혔냐, 왜 계속 물 떨어지냐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런데 그 변기를 막은 당사자가 6살짜리 여아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둘 다 흑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흑인이 화를 참지를 못하고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 6살짜리한테 총격을 가해가지고 총 2발이 가슴에 맞아가지고 6살짜리 여아가 사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미국 총기에 관련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 총기로 인해 희생된 모든 분들의 삼가 공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초대형 엄청나게 컸던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해가지고 실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2조 달러였습니다. 거의 2조 달러, 1.9 트릴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보다 더 큰 경기 부양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는 3조 달러라고 해요. 3조 달러. 3 트릴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바로 전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보다 더 큰 요 경기 부양책은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그런 투자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합니다. 청정 에너지 그리고 미국의 5G 통신망 요거 건설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면서 미래 성장 기업 투자 같은 거 미국 패밀리 지원 그리고 이제 학교 지원 그런 거 어쨌든 인프라스트럭처에 굉장히 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몇 달 뒤에 또 요 엄청나게 큰 경기 부양책이 나와가지고 미국 경기는 좀 더 활발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그 사건에 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액셀레이터를 밟았대요. 그래서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살짝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옐런 장관하고 파웰이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요 두 분께서 어떤 말을 하실지에 관해서 또 주식이 요동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0.7%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은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23% 정도의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요. 어제는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한 이유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바람에 가장 큰 낙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요. 1.7 몇 %에서 1.6 몇 %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가장 큰 낙폭으로 떨어져 가지고 주식시장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저께 오늘 말고요. 어저께 파웰 국장은 미국은 아직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면서 경기 부양책 계속 쓸 거다. 돈을 계속 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맞물려 가지고 어저께 또 금리도 내려가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제는 좀 괜찮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주식시장이 이제 살짝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청문회 파웰 국장, 옐런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오늘 뉴스도 계속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아시아 증시는 좀 불안감, 중국의 불안감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파웰 국장이 암호화폐는 너무 투기다, 투기성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는 영 아니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이나 그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말을 한 다음에 바로 비트코인은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3,000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항공 여행객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항공 이용객들이 매일 일일 이용객들이 150만 명씩 나온다고 해요. 엄청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항공 이용객들이 이제 100만 명 정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더 늘어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항공 이용객들이 150만 명씩 나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항공업계는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런데 CDC에서는 지금 너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그렇게 CDC에서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야 한다. 웬만하면은 여행 다니지 말라라고 그렇게 CDC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요 스티뮬러스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주식보다 더 많이 사는 게 바로 요 항공권, 이제 여행 상품들 이런 거 사는 게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내면서 억누르고 있었던 여행에 대한 갈망, 그런 게 지금 조금씩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는 엄청나게 여행객들로 붐빌 것 같습니다. 항공시장도 엄청나게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유가를 보면은 유가는 어제 또 살짝 소폭 하락을 하는 그런 조짐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유럽에서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세에 있다 보니까 락다운도 하고, 그래서 이 오일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에 살짝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폭 반등을 해서 뭐 살짝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조세라는 거죠. 오일 시장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